아가야,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너는 제발 살아다오. 1416년 1월 13일 한양 도성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형장. 두 남자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민무휼, 민무회, 조선 제3대 왕 태종의 처남들이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동생 민무회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형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너희들은 13년 전 한겨울밤에 왕자와 그 어미를 죽이려 했다. 왕의 혈육을 해하려 한 죄, 그 죄가 어찌 가볍겠는가.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왕의 처남을 처형한다? 그것도 영모가 아니라 13년 전의 일 때문에? 민무휼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꼭 13년 전 그날 밤처럼. 13년. 그래, 13년 전 그날 밤. 형장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켜본다기보다는 숨어서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효빈 김씨. 바로 그 왕자의 어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형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두 남자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발버둥치는 소리,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조정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들이 한겨울밤의 비밀 하나로 목숨을 잃게 될 줄을. 왕의 총애를 받던 외척 가문이 여종 하나, 아기 하나를 죽이려 했다는 죄목으로 멸문의 화를 당할 줄을. 13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13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태종은 13년이나 지난 일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처남들을 죽인 것일까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402년 겨울로 조선이 건국된 지 10년,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나라는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정도전, 남은, 이방석, 이방간. 권력을 둘러싼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이방원. 이제 그는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척이었습니다. 왕비 민씨의 친정. 여흥 민씨 가문은 고려 때부터 내려온 명문가였습니다. 왕비의 오빠들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의 형제는 모두 조정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신이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위협하게 됩니다.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처가 식구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402년 겨울 그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밤 궁궐 문 밖에서. 이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13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1400년 조선 건국 8년째 한양 궁궐 안 왕비의 처소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 이름은 김씨. 왕비 민씨를 섬기는 여종이었습니다. 김씨는 원래 민씨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왕비가 시집 올 때 함께 궁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비를 모셔왔기에 왕비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씨는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남편 이방원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할 때도 그녀가 몰래 병기를 준비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녀가 직접 갑옷을 꺼내 남편에게 입혔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왕비로서 제 책무입니다. 민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였습니다. 왕비로서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런 왕비를 섬기는 김씨는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미모가 뛰어났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01년 가을이었습니다. 태종이 우연히 왕비의 처소를 지나다가 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태종이 물었습니다. 왕비 민 씨는 순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종입니다. 전하. 이름이 김씨라 하옵니다. 태종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그날 밤부터 민 씨는 김 씨를 멀리했습니다. 다른 처소로 보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습니다. 며칠 후 태종은 은밀히 김 씨를 불렀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비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도 내 곁에 있겠느냐? 김 씨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지만 왕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거역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여종에서 왕의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전하의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태종의 승은을 입었습니다. 왕비 민 씨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왕의 후궁을 드리는 것은 왕의 권리였으니까요. 그러나 민 씨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누님, 참으십시오. 여종 따위가 감히. 둘째 오빠 민무질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만약 아들을 낳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셋째 오빠 민무휼이 걱정했습니다. 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슨 방법이 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민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1402년 봄, 김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면 어쩌나? 만약 적자들보다 먼저 서자가 태어난다면? 조선은 이제 막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왕위 계승의 법도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정종은 자식이 없어서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만약 태종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서자라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때만 해도 중전 민 씨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자신의 친정을 멸문으로 몰아갈 줄은. 1402년 봄부터 겨울까지 김 씨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태종은 그녀를 무척 아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첫 서자를 낳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왕비 민 씨의 눈초리는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중전마마, 소인이 무슨 잘못을 했사옵니까? 김 씨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 씨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잘못?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여종 주제에 감히 왕의 씨를 가졌으니 하오나 전하께서. 입 다물어. 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무슨 수를 썼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남편의 눈을 흐렸구나. 아니옵니다. 중전마마. 나가거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김 씨는 울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민 씨는 김 씨를 더욱 냉대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궁궐 구석진 곳에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알까 두려워 드러내놓고 괴롭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402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조선에는 큰 위기가 닥쳐 있었습니다. 바로 조사이의 난이었습니다. 조사이는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으로 제1차 왕자의 난에 불만을 품고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태종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야 했습니다. 전하, 궁궐을 비우시는 동안 소첩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출산이 임박한 김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종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아이를 낳아라. 하오나 중전마마께서. 중전이 감히 내게 해코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아이를 품고 있지 않느냐. 태종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씨를 해치지는 못하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태종의 착각이었습니다. 태종이 한양을 떠난 바로 그날 밤, 민 씨는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첫째와 둘째 오빠 민무구, 민무질은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셋째 민무휼, 막내 민무회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시오, 누님? 김 씨가 곧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빠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님, 그것은 너무... 아니요. 여종의 자식이 왕자가 된다면 우리 가문에 무슨 일이 생기겠소? 세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소. 만약 그 아이가 아들이라면? 민무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뜻은 알겠으나 전하께서 아신다면 전하께서 아시기 전에 처리하면 되지 않겠소? 그것이 무슨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낳더라도 살아남지 못하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 민무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만약 일이 탄로나면 탄로나지 않게 하면 되지 않소. 오라버니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누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가문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태종은 아직 조사이의 난을 진압하느라 한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402년 12월 13일 김 씨에게 상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한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민 씨는 계집종 삼덕을 불렀습니다. 김 씨를 밖으로 끌어내라. 마마, 하오나 지금은 아이를 낳으려. 시끄럽다. 내 명을 따르지 못하겠느냐. 삼덕은 떨리는 손으로 김 씨를 끌어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상기가 시작된 김 씨를 궁궐 문 밖 차가운 땅바닥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궁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한겨울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1402년 12월 13일 밤 한양 도성 궁궐 문 밖 김 씨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발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상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겨울밤 궁궐 문 앞을 지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이대로 죽는구나. 아이와 함께 죽는구나. 그때였습니다. 누가 여기 있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사내가 횃불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인일이오. 아씨, 괜찮으시오? 그는 김 씨의 오빠 김하준이었습니다. 여종의 오빠 역시 천민이었지만 궁궐 밖에서 자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하는 게 아니요? 왜 이런 곳에?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상기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김하준은 급히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뭐라도 구해오겠소. 그는 뛰어갔습니다. 근처 민가를 두드렸지만 한밤중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석갈에 몇 개와 거적을 가져왔습니다. 급히 담장에 기대어 간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라도 들어가시오. 김 씨를 천막 안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불도 없고 따뜻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으아. 김 씨의 비명소리가 한겨울밤을 가르고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무렵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앙. 김하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소. 아이가 살아있소.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 씨도 기력이 다해갔습니다. 안 돼. 아가야, 죽으면 안 돼. 그때 다시 궁궐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왕비 민 씨가 보낸 계집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하준이 가져다준 이불과 요를 빼앗아 갔습니다. 안 돼. 그것마저 빼앗아 가면 아이가 얼어 죽소. 김하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김 씨와 갓난아기를 순교리의 토담집 앞으로 옮겼습니다. 국노 벌게라는 자의 집이었습니다. 허름한 토담집, 그것도 집 안이 아니라 집 앞이었습니다. 김 씨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얼어붙은 땅바닥에 누워야 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추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살아다오. 제발 살아다오. 3일째 되던 날, 한 사내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름은 한상훈. 하급 관리였지만 마음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그는 급히 자신의 마이를 벗어 김 씨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삼배로 만든 옷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이 덕분에 김 씨와 아이는 7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궁궐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 씨의 어머니, 송 씨 부인이 딸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어머니, 아무리 질투가 나도 아무리 미워도 갓난아기를 죽이려 하다니 그것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일이다. 송 씨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며칠 전에야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당장 그 여인과 아이를 데려오너라. 어머니,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나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송 씨의 명으로 사람들이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 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도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송 씨는 급히 소에 김 씨를 실어 민 씨 집안의 본가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조리를 시켰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몸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건강도 크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왕자님. 김 씨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아이.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김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왕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1403년 초 태종이 조사이의 난을 진압하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어디 있느냐? 아이는 무사히 나았느냐? 태종은 곧장 김 씨를 찾았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자를 무사히 낳으셨사옵니다. 왕자? 아들이냐? 태종은 기뻐했습니다. 첫 서자가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는 곧장 김 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민 씨 집안의 본가였습니다. 김 씨 고생했구나. 아들을 낳았다며?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왜 궁궐이 아닌 이곳에서 산욕을 치르고 있느냐? 그것이 급히 상기가 와서 중전마마께서 배려해 주셨사옵니다. 김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왕비가 너를 배려했구나. 다행이다. 네, 전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리 안 좋으냐? 혹시 산후조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니냐? 아니옵니다.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어 있는지 태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경령군으로 정해졌습니다. 입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태종은 이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비록 서자였지만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경령아, 너는 내 첫 아들이다. 비록 정식 왕자는 아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태종은 자주 경령군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도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중전 마마께서 저를 죽이려 했다고? 민 씨 형제들이 갓난아기를 얼려주기려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분노할 것입니다. 왕비 가문을 처벌할 것입니다. 어쩌면 멸문의 화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조선은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차례의 왕자의 난으로 이미 너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만약 또다시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면? 안 돼. 나 하나 때문에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돼. 김 씨는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404년 태종은 정비민 씨의 맏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경영군은 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를 돕는 충직한 왕자로 자랐습니다. 1407년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비 민 씨의 큰오빠와 둘째 오빠 민무구와 민무질이 탄핵을 받은 것입니다. 죄목은 불충이었습니다. 왕명을 거역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냉정했습니다. 처남이라 해서 봐줄 수 없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왕비 민 씨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전하, 제발 오라버니들을 살려주소서. 그들은 전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사옵니다. 그것은 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소. 외척이 권력을 휘두르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전하, 민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1410년 민무구와 민무질은 제주도로 유배된 후 자진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었습니다. 민 씨는 머리를 풀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왕권 강화의 길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씨는 떨었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13년 전 일을 아신다면 나머지 두 오라버니도. 김 씨는 더욱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은 처남들은 민무휼과 민무회였습니다. 그들은 형들이 죽은 후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415년 4월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황주 목사 염치용이라는 자가 노비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는 불만을 품고 민무회를 찾아갔습니다. 대감,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옵니다. 왕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민무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왕의 판결을 함부로 논하다니.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미 새어나갔습니다. 대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태종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왕의 판결을 부당하다고? 민무회가 그 말을 듣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염치용은 곤장을 맞고 귀양갔습니다. 민무회는 청주로 유배되었습니다. 민무휼도 함께 해풍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1415년 6월 세자 양녕대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외숙 민무휼과 민무회가 형들의 죽음을 억울해하며 불평을 토했사옵니다. 태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소자가 외가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했더니 민무회가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세자께서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세자를 볼모로 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민무휼과 민무회를 압송하라. 국문하라. 그리고 며칠 후 대관들이 13년 전의 일을 들추어냈습니다. 전하, 1402년 임오년에 경영군이 태어났을 때 중전과 민씨 형제들이 모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일이 있었다 하옵니다. 무엇? 태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13년 전 경영군이 태어날 때? 효빈 김씨를 불러 확인하소서. 태종은 급히 김씨를 불렀습니다. 김씨, 이것이 사실이냐? 13년 전 경영군을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13년간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소첩이 거짓을 말씀드렸사옵니다. 그리고 김씨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겨울밤 궁궐 문 밖에 내던져졌던 일, 천막에서 아이를 낳았던 일, 7일 동안 토담집 앞에서 죽어가던 일,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씨의 울부짖음이 궁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태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13년 동안 쌓여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415년 12월 한양 궁궐. 태종은 김씨의 고백을 듣고 나서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왕비도 아무도 감히 왕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태종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3년 동안 태종은 중얼거렸습니다. 13년 동안 나는 몰랐다.
내 아들이 내 여인이 죽을 뻔했다는 것을, 한겨울밤 궁궐 문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것을 그는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나의 혈육을. 태종은 즉시 민무휴과 민무회를 한양으로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이 의금부로 끌려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무휴, 민무회, 너희들은 1402년 12월 효빈 김씨와 경영군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 그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민무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 무엇이 오해냐? 소신은 단지 내가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누이 중전이 명했을 때 막지 않았다. 그것 또한 죄다. 민무회가 소리쳤습니다. 전하, 그때는 상황이 다르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왕실의 위엄을 지켜야. 왕실의 위엄? 갓난아기를 얼려 죽이는 것이 왕실의 위엄이냐? 태종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한겨울밤 궁궐 문 밖에 여인을 내던졌다. 만삭의 몸으로, 그것도 내 아이를 품은 여인을. 전하, 입 다물어라. 변명하지 마라. 태종은 신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증인을 불러오라. 당시 이를 목격한 모든 사람을 불러오라. 곧 증인들이 줄줄이 불려왔습니다. 계집종 삼덕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인이 김씨를 밖으로 끌어냈사옵니다. 중전마마의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하급관리 한상훈이 증언했습니다. 소인이 목격했사옵니다. 토담집 앞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사옵니다. 소인이 마이를 벗어 덮어주었더니 겨우 숨을 쉬었사옵니다. 김씨의 오빠 김화준도 불려왔습니다. 소인이 천막을 쳐주었사옵니다. 하지만 곧 중전마마의 사람들이 와서 이불과 요를 빼앗아 갔사옵니다. 아이가 얼어 죽게 만들려 한 것이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자 태종은 민무휴과 민무회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뭐라 변명하겠느냐?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무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의 형들 민무구와 민무질은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억울하게? 그들도 이 일에 가담했다. 13년 전 내 누이와 함께 모의했을 것이다. 하오나 너희들은 모두 같은 죄를 지었다. 왕의 혈육을 해하려 했다. 그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태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무휴과 민무회를 귀양지로 돌려보내라.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 전하, 두 사람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왕비 민씨가 편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전하, 제발. 민씨는 태종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우들을 살려주소서. 그들은 제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죄를 묻으시려거든 소첩을 벌하소서. 태종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은 이미 벌을 받고 있소. 전하, 경의 친정이 멸문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경에게 내리는 벌이오. 민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잘못했사옵니다. 소첩이. 질투가 눈을 멀게 했사옵니다. 13년 전 경은 나에게 거짓을 말했소. 김씨가 편안히 아이를 낳았다고, 배려해 주었다고. 모두 거짓이었소. 전하, 제발. 나는 경을 용서할 수 없소. 하지만 패비는 하지 않겠소. 경은 나의 아들들의 어미이기 때문이오. 태종은 민씨를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민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며칠 후 1416년 1월 13일 민무휴과 민무회에게 자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해풍과 청주의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수형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 민무휴는 마지막 순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들, 이제 따라가옵니다. 민무회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왕비 민씨의 친정 남자 형제 넷은 모두 죽었습니다. 명문가 여흥민 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아무도 민씨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왕의 외척이었던 그들은 이제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효빈 김씨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13년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3년 전 그날 밤처럼 1416년 1월 14일 민무율과 민무애가 죽은 다음 날 왕비 민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울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들,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전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물러가라. 모두 물러가라. 민 씨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종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세자 양녕대군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마마마, 세자. 민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양녕대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자가 외숙부들의 말을 아바마마께 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다, 세자. 내 잘못이 아니다. 민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 어미의 죄다. 13년 전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의 대가다. 어마마마, 세자, 너는 절대로 이 어미처럼 살지 마라. 권력에 집착하지 마라. 질투에 눈 멀지 마라. 민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약속하거라. 내가 왕이 되거든 너는 현명한 왕이 되어다오. 하지만 양녕대군은 결국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것 또한 민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민 씨 가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민 씨 가문의 재산을 몰수해야 하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벌을 주어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충분하다. 내 형제는 이미 죽었다. 그들의 처자식까지 벌할 필요는 없다. 하오나 전하, 경들은 물러가라. 짐의 뜻이 그러하다. 태종은 여전히 인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분노해도 그들은 한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처자식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민 씨 가문의 남자들은 더 이상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418년 태종은 왕위를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직위였습니다. 상왕이 된 태종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왕비 민 씨와의 사이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420년 7월 10일 원경왕후 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세종을 불렀습니다. 세종아, 어마마마 말씀하소서. 너는 좋은 왕이 되어라. 내 아버지처럼 강하되 내 아버지보다 자비로운 왕이 되어라. 어마마마. 그리고 효빈 김 씨를 괴롭히지 마라. 그 여인은 잘못이 없다. 모두 이 어미의 죄다. 민 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 날 태종은 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소. 내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소. 하지만 경은 또한 나의 가장 큰 고통이었소. 13년 전 그날 밤 경이 저지른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으모. 태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가시오. 편히 쉬시오. 장례가 끝난 후 태종은 효빈 김 씨를 불렀습니다. 김 씨, 전하. 경은 나에게 13년 동안 거짓을 말했소.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경의 마음은 이해하오. 나라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전하, 앞으로는 편히 지내시오. 경영군과 함께. 나는 이제 늙었소. 태종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처가 식구들을 모두 죽였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전하께서는 왕이시옵니다. 왕은 나라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옵니다. 그렇소. 나는 왕이오. 왕은 외로운 것이오. 1422년 태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조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었고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뒤에는 수많은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민씨 가문의 멸문, 처남 넷의 죽음, 왕비의 고통, 그리고 한겨울밤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던 한 여인의 눈물.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다. 왕권을 확립했다. 외척을 제거했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궁궐 문 밖 얼어붙은 땅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 천막 아래에서 태어난 왕자의 울음소리, 13년간 침묵해야 했던 한 여인의 고통, 그리고 복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속 깊은 상처. 1454년 단종 2년 한양 궁궐 한 구석 조용한 처소에서 한 노파가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효빈 김씨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는 70대 중반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장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들 경영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군도 이제 52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경영아. 김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소서.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너는 5대 임금을 섬기며 충성을 다했다. 그것으로 족하다. 경영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태어나는 날 밤, 그 일을. 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다. 하오나, 경영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김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52년 전 그날 밤, 한겨울밤, 나는 죽을 뻔했다. 너도 죽을 뻔했다. 어마마마. 하지만 우리는 살았다.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김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났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왕비 민씨마저도. 나는 그들보다 오래 살았다. 내 아들을 키웠다. 손주들도 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경영군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마마마, 사랑하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그날 밤 김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단종은 그녀의 장례에 쌀과 관을 보내 부조했습니다. 비록 후궁이었지만 그녀는 왕실의 어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경영군의 네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궁궐의 상궁들과 나인들. 한 노상궁이 말했습니다. 효빈 마마는 참으로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으니. 다른 상궁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침묵으로 이긴 분이십니다. 13년간 진실을 숨기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장례가 끝난 후 경영군은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명덕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곳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마마마, 편히 쉬소서. 소자가 항상 기억하겠나이다. 세월이 더 흘러 1458년 경영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7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 묻혔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황금산 기슭이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경영군의 후손들이 세운 사당이 있습니다. 명덕사입니다. 전주 이씨 경영군파의 사람들이 매년 찾아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겨울밤 천막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할머니께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할아버지를 낳으셨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민씨 형제들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질투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왕비 민씨는 질투 때문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친정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잃었습니다. 평생 후회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13년간 숨겨졌던 진실도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넷째, 생존 자체가 승리입니다. 김씨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묵도 때로는 용기입니다. 김 씨는 13년간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수보다 조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선택이 완전히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민 씨 형제들의 처음 2명은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생존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고 침묵으로 버텨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의를 저지르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1402년 12월 13일 한겨울밤. 그날 밤 죽을 뻔했던 여인과 아기.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52년 후 그 여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겨울밤 죽음을 이긴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역사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